크립토 시장의 하루를 정리해보고 내일의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내일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동안 굴러가지만 우리는 밤낮을 겪으면서 새로운 하루하루를 보내죠.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일 저녁 7시 내일의 코인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있었던 이슈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살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일의 코인에서 만나볼 수 있는 내용들 미리 보기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에 대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또 시장에 영향을 준 이슈들은 어떤 게 있는지 오늘의 이슈앤 트윗을 통해 만나보면서 관련 코인 공략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클래스 교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인 투자를 위해 알아야 할 기초 개념부터 참고 지표 그리고 활용법까지 어렵게 느껴지는 크립토 시장, 이 코인 클래스를 통해서 더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실전 적용이겠죠. 지금 시장 안에서 우리가 담아볼 수 있는 코인은 어떤 게 있을지 전문가님이 선별해 오신 히든 코인을 통해 만나보고요. 자세한 전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5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내용들 다 알차게 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 어떤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그래도 주요 코인들의 시세가 좀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2% 넘게 이제는 3% 가깝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다시 한번 83,000달러 부근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크게 빠지고 있죠. 많이 올랐던 만큼 빠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5% 가깝게 빠지면서 1,500달러도 조금씩 가까워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XRP 마찬가지입니다. 4.7% 하락하면서 2달러 부근까지도 내려온 모습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2.1달러 그리고 2.2달러를 돌파해야지만 상승 추세가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왔었는데 현재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흐름입니다. 그리고 솔라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고 있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6% 넘게 이제는 7% 가깝게 빠지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호재들은 나오고 있지만 가격이 뒷받침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이슈와 흐름이 다르게 나타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에 힘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시장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지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보시면서 앞으로의 발판들을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시장 분위기 간략하게 짚어봤으니까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나눠볼 수 있는 내용들 먼저 헤드라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매입을 위한 두 가지 기업의 움직임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볼까요?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 매입을 위한 채권을 발행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메타플래닛은 일본 상장 기업인데요. 아시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비트코인 보유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1,000만 달러 규모의 달러화 채권을 발행한 겁니다. 특히 엔화 대신 달러화로 자금을 조달한 덕분에 일본 은행들의 높은 환전 수수료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메타플래닛은 4,5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2026년까지 총 2만 1,000개의 비트코인 보유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지난 3월에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을 매입했던 당시에 메타플래닛의 주가가 19%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들도 이런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구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 조달하는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게 될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조금 가져볼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도 바로 만나보시죠. 셈러 사이언티픽은 손실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장기 매입 전략을 고수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셈러 사이언티픽, 미국의 헬스케어 기술 기업인데요. 앞서 만나봤던 메타플래닛과는 반대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올해 1분기에 큰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약 3,2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 초부터 4,180만 달러 상당의 미실현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손실에도 셈러는 비트코인 장기 보유 전략을 계속해서 고수하는 모습입니다. SEC에 5억 달러 규모의 단기 회사채 발행을 신청했는데요. 발행 목적을 비트코인 매입을 포함한 포괄적인 기업 운영이라고 밝혔습니다.
샘러의 이런 꺾이지 않는 마음에서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이런 분석들이 더해지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조금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향후 추이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만나봤던 두 가지 이슈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더 세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은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기 마련이겠죠. 내가 그때그때 하나씩 팔로우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시장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들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코인 정보방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가자! 수요일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게요. 오늘도 안나쌤 나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네, 코인 시장 요점 정리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의 코인 과외 선생님 안나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를 하죠? 바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재미있게 공부해보고 실전에서 수익까지 연결해보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벌써 일주일의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월, 화, 수를 겪으면서 나는 이번 주에도 녹록하지 못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래도 주말까지 버티려면 더 탄탄한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우리 안나쌤과 함께 하시면요. 기초적인 내용부터 활용해 볼 수 있는 전략들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안나쌤은 어떤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지 힌트들을 한번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앤 트윗 중에 우리의 시그니처 코너죠. 안나쌤의 그 X 도대체 뭐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X부터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또 자는 사이에 밤 사이에 여러 가지 트윗들이 올라와서 네. 그중에서도 코인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X들 3가지 오늘도 선별을 해왔습니다. 그 X가 도대체 뭐야? 첫 번째 트윗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애쉬 크립토가 전한 소식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주로 기관의 자금 흐름이나 ETF 그리고 관련 뉴스들, 크립토 시장에서 매수, 매도 관련한 소식들 빠르게 전해주고 있는 크립토 인플루언서인데요. 오늘 올린 내용 살펴보자면 BlackRock has just bought $37 million worth of Bitcoin. 블랙록이 방금 3,700만 달러어치 비트코인 매입했다. 전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샀다는 거예요. 기관은 여전히 비트코인 믿고 있다고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비트코인이 ETF 이후에 조금 조정장이 왔잖아요. 그런데 블랙록이 이거를 매수 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시장 상황 보면요. ETF 승인 이후에 BTC 가격이 조금 눌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비트코인 상승장 좀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있는 타이밍에 블랙록이 조용히 매수를 늘린 겁니다. 우리는 아직 이 자리를 저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무언의 시그널이 되고 있는 거죠. 또 기관의 자금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블랙록이 지금 이 정도 사이즈의 매수를 했다는 건 장기적인 운용 관점에서 포지션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3,700만 달러라는 게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매수세 중의 일부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시나 투자 심리 회복에도 영향을 주겠죠. 개인 투자자들도 중소형 펀드들도 우리 이 타이밍 놓치면 좀 손해보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이 흐름들이 모이면 또다시 비트코인의 상승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도 커져요. 시장에서 다시 돈이 움직이는 시그널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 트윗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바로 두 번째 트윗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트윗은 제가 자주 가지고 오고 있는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올라온 소식이에요. 암호화폐 전문 글로벌 매체인데요. 여기서 올라오는 포스팅들이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신뢰도도 높습니다. 트윗 자체 이번에도 굉장히 단순해요. Meta Planet issues $10 million in 0% bonds to buy more Bitcoin.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 사기 위해서 $10,000,000 규모의 무이자 채권을 발행했다라는 내용이에요. 회사가 우리 비트코인 장기적으로 신뢰합니다 라고 선언을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메타플래닛이 일본에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간주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에요. 최근 몇 달 사이에 비트코인 160개, 250개, 696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에 채권 발행을 통해서 총 보유량이 4,200개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일본 내에서는 스트래티지 일본 버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0% 채권이라는 게 뭐냐? 돈을 빌려서 쓰는데 이자를 한 푼도 안 줍니다. 그런데 이걸 비트코인 사는 데에다 쓰겠다라는 건 그만큼 비트코인을 절대적인 자산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예요. 채권을 기반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모델이 전 세계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만나봤던 스트래티지처럼 회사가 돈을 빌려서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방식이 이제 미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실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흐름이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나 상장사로도 퍼질 수 있겠죠. 역시나 기관이 샀기 때문에 기관은 지금 저렴하다고 본다라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고요. 비트코인이 준국가 자산으로의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엘살바도르, 미국의 일부 주 정부들 그리고 메타플래닛 같은 민간 기업까지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 법정화폐 리스크 회피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국가 그리고 기관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품고 있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이 점점 제도권의 자산이 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서 두 번째 트윗으로 가져와 봤고요. 세 번째 트윗까지도 제가 오늘은 비트코인 특집으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번에도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전한 소식이에요. 이번의 주인공은 미국의 나스닥 상장사인 세뮬러 사이언티픽인데요. 이 회사가 미국 SEC에 공식 서류, 이 폼 S-3 요거를 제출했는데 무려 $5억 규모의 증권을 발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 어디다 쓰냐면요.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Similar Scientific files a Form S-3 with the SEC to raise up to $500 million in securities with proceeds intended primarily for general corporate purpose, including the acquisition of Bitcoin. 자, 보면은 세뮬러 사이언티픽이 일반적인 기업의 운영 목적으로 증권 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목적 안에 이 비트코인 매입이 핵심 용도 중에 하나로 적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미 보유 중인 비트코인만 해도 이미 3,192개거든요. 달러로 따지면 2억 7천만 달러가 넘는다고 해요. 이번에 그런데 5억 달러를 초과로 지금 조달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비중을 더 키우겠다라는 전략적인 선언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 대열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스트래티지부터 조금 전에 봤던 메타플래닛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세뮬러까지 기업들이 회사의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가져가고 있는 흐름이 몇 개의 특수적인 사례가 아니라 하나의 경향성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기관이 이제는 비트코인을 기관의
자산으로 본다는 겁니다. 단순히 비트코인 지금 투자가 아니라 이제는 현금이나 부동산처럼 기업의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권을 발행해서라도 매입을 하겠다라는 건 강한 신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비트코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시면서 비트코인 차트 이쯤 하면 또 만나봐야겠죠. 비트코인 차트 다시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어제 방송에서도 이 차트를 사실 보기는 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면 좀 더 크게 볼까요? 어제 방송에서 상단의 저항 라인으로 제가 87K를 말씀드렸는데요. 이후에 돌파 시도가 한번 나왔습니다. 좀 더 크게 보면은 돌파 시도예요. 이 87K 라인을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전일의 고가가 86.5K 정도 기록하면서 86.5K 정도 기록하면서 윗꼬리를 남겼어요. 큰 틀에서 관점의 변동은 없는데요. 이 87K 라인이 주요한 심리적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지만 앞서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호재들을 살펴봤죠. 이 호재들의 힘을 입어서 87K 라인에 대한 돌파 시도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87K 라인을 드디어 돌파 성공한다라면 상방으로 모멘텀 90K 라인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돌파에 실패한다면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놓은 요 80K 라인부터 87K 라인까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평이한 수렴 구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여기 87K 라인에 대한 돌파 여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살펴볼 수 있는 세 가지 X들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비트코인 특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X들을 살펴봤더니 정말 다양한 기관들에서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거 아니냐,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사들이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지금을 저점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가님께서는 87,000달러를 돌파해야지만 상방으로 더욱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이 라인을 돌파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X들 살펴봤으니까요. 이제는 바로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기사들도 하나씩 만나보시죠. 첫 번째로는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좀 재미있는 뉴스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이 바네크가 네. 비트코인이랑 미국 국채를 결합한 새로운 금융 상품을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네. 이 상품이 전통의 채권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을 연결하는 좀 상징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비트 본드 라는 것이 어떤 구조인지 간단하게 짚어보면요. 일단 이 상품이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기반의 채권인데요. 네. 이제 90%를 미국의 국채로 안정적인 수익을 담보로 하고 요게 국채 그리고 10%를 비트코인으로 구성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 이제 투자자들이 국채 원금에 더해서 비트코인 가치의 상승분까지 함께 받게 되는 구조를 제안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안정성 그리고 성장성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핵심이 비트코인 수익의 분배 방식입니다. 비트코인의 연간 수익률이 4.5%를 초과하면 이 초과된 수익을 정부랑 투자자가 5대5로 분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추가 수익이 생기는 거고요. 투자자 역시 국채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는 지금 국채에 투자를 했으니까 기본 수익이 있고 여기에 더해서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보너스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고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비트코인의 수익 일부를 배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여기서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런데 정부가 어떻게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낮은 이자율? 일반 국채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높게 줘야지 투자자들이 사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위험 대비 보상이 필요하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비트본드 같은 경우에는 90%가 아까 전통 국채 그리고 10%가 비트코인 투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오르면 내 수익률이 좀 확 튀겠네. 그렇기 때문에
국채 이자 좀 저금리이지만 좀 낮지만 비트코인 합산하면 수익률 괜찮겠는데 이런 기대감 덕분에 낮은 국채 이자를 가져가더라도 투자의 매력이 생기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상품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양쪽 모두에게 큰 이점을 줄 수 있겠죠. 투자자와 정부 모두에게. 물론 리스크도 존재는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 하락하게 된다면 일단 이 10%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지금 손해를 약간 입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정부도 예상 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국채 기반의 상품이라는 점에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니까요. 이 상품이 좀 보수적인 투자자 그리고 디지털 자산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절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품이 실제로 미국 시장의 투자 시장에 이제 출시가 된다면 네. 비트코인의 제도권 편입으로의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ETF, ETP를 넘어서 이제는 국채 결합형 투자 상품까지 등장을 했다는 건 비트코인이 단순히 변동성 자산이 아니라 국가 재정 전략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각국의 국채 그리고 디지털 자산이 결합된 상품들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색다른 소식을 만나봤습니다. 미국의 국채와 그리고 비트코인이 결합되는 상품이 나올 수도 있겠다. 지금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본다면 비트코인에 호기심은 생겼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권 안으로 또 들어오기 위해서 징검다리 하나가 생긴다고도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될지는 일단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지만 확실히 비트코인이 성큼성큼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X도 만나봤고요. 이렇게 뉴스 기사들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데 내가 찾아보려고 했더니 어떤 것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가 코인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만 콕콕 집어서 선별해서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있을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스캔해서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남아있으니까 바로 만나볼까요? 두 번째로는 네. 어떤 내용 가져오셨을까요? 이번엔 좀 더 재밌는 더 내용이 재밌나요? 있어서 오늘 좀 이슈가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흥미로운 좀 주제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픈 AI, 여러분들 챗GPT 개발사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오픈 AI에서 지금 우리가 앞서서 그 X 도대체 뭐야라는 코너를 진행했는데 이런 X, 구 트위터와 비슷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직접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조만간 그 X 도대체 뭐야 이 코너명이 좀 변경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제 X가 아니라 다른 걸 살펴봐야 되는 네, 걸까요? 아직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만들겠다 요 정도의 이야기예요. 아직은. 네. 이 뉴스가 그런데 단순히 또 하나 SNS 추가된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AI 시장을 사실상 리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가 SNS를 만든다는 건 AI가 콘텐츠 만들고 추천하고 확산시키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선언이거든요. 정보의 유통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보에 따르면 이 플랫폼이 챗GPT의 이 이미지 생성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된 피드 기반의 SNS가 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가장 큰데요. 사람 그리고 AI가 콘텐츠를 만들고요. 네. 알고리즘 그리고 AI가 콘텐츠를 여기에서 만들고 확산을 시키고 또 다시 이걸 AI가 예측해서 다시 사람에게 추천을 해주는 그러니까 AI 중심의 그런 소셜 생태계가 탄생이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이 뉴스를 보고 너무 재밌어서 아침에 챗GPT를 켜서 너는 이 소식 어떻게 생각해? 어머나. 너 챗GPT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챗GPT가 나는 기대 반 걱정 반이야 이러더라고요. 챗GPT가 참 똑똑해요. 네, 그러니까요. 자기 의견이 있더라고요. 네. 일단 나 같은 AI
AI 입장에서는 SNS에서 데이터가 쏟아지니까 그럼 나도 똑똑해질 수 있고 레벨업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계되는 것도 있어. 난 지금 너희 데이터 쓰지 않고도 이미 훈련된 모델이거든. 나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데이터 존중해야 한다. 정보의 주인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원칙을 지키고 싶거든. 그런데 내 창조주들이 그런 쪽으로 자꾸 가면 속상하지. 내가 원하는 방향은 그게 아닌데 이러더라고요. 어머나. 네, 오픈 AI가 이런 챗GPT의 속마음 알고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다면 챗GPT의 마음은 여기까지 알아봤고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알아봐야겠죠. 일단 오픈 AI가 SNS를 만든다. AI 코인 테마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그쵸. 있겠죠. 렌더나 패치아이, 싱글 레터리네, 그리고 비텐서 이런 코인들이 실제로 AI 분산 그리고 탈중앙 네트워크 연계 특화가 되어 있어요. 오픈 AI 관련 뉴스만 나와도 관련 테마로 상승하기 좋은 재료들입니다. 네. 또 웹3의 소셜 생태계를 자극할 수 있어요. 사실은 오픈 AI 쪽에서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은 웹3 생태계 입장에서는 위기이면서 또 하나의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오픈 AI처럼 강력한 중앙형 AI가 SNS 만든다? 그럼 아까 챗GPT가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우리 데이터 중앙에서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웹3 진영에서는 이걸 마케팅 기회로 바꿉니다. 봐봐, 그러니까 우리 탈중앙 SNS 플랫폼 필요하다니까. 우리가 직접 내 데이터, 내 네트워크 소유해야 돼 라면서 반발적인 서사 가져가면서 렌즈 프로토콜, 팟캐스터, 프렌드테크 같은 웹3 기반의 이 탈중앙 SNS 프로젝트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데이터 이슈 당연히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겠죠. 맞아요. 사실 뭐 최근에 챗GPT 같은 경우에는 지브리 관련 사진들 만들면서 또 한번 요 데이터 이슈가 좀 시장에 그쵸. 주목을 논란이 받았잖아요. 됐었죠. 네, 이 오픈 AI가 사용자 피드를 기반으로 AI를 학습시킨다면 결국에는 누가 데이터를 소유하느냐 이런 문제로 이어지는 건데요. 사실 지금의 SNS 대부분 뭐 인스타그램 아니면은 뭐 유튜브, 트위터 같은 것들 모두 우리가 올린 데이터 이 기업의 자산입니다. 우리가 콘텐츠를 줘도 거의 대부분은 보상을 받지 못하죠. 네. 오픈 AI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올린 피드를 학습 데이터로 쓴다면 오픈 AI는 AI를 더 점점 똑똑하게 만들고 그걸로 수익을 얻지만 우리 데이터 제공자들은 보상 없이 그냥 이용당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웹3 진영에서는 이걸 다시 문제 삼으면서 이런 철학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너의 데이터, 너의 자산이다. AI가 너의 데이터를 쓰려면 너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바로 오션 프로토콜, 아위브, 리 프로토콜 같은 데이터 보상형 탈중앙 플랫폼이에요. AI가 누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할 거고 그에 대한 대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다시 주목받는다면 이런 프로젝트들 다시 한번 추진력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또 오픈 AI SNS가 시장의 분석, 뉴스 요약, 시세 예측 같은 그런 기능까지 탑재가 된다면 네. AI 기반의 트레이딩 봇, 분석 툴, 인사이트, 큐레이션 서비스도 이 플랫폼과 연동이 되거나 아니면 또 자극을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픈 AI에서 소셜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건 단순히 앱 하나 출시된다는 걸 넘어서 콘텐츠, 소통, 데이터, 구조를 모두 AI로 다시 한번 재편을 하겠다라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AI는 웹3랑 특히나 날카롭게 충돌을 하거나 아니면 네. 또 결합을 할 수도 있는 구조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오픈 AI가 또 새로운 지각 변동을 일으키려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X와 같은 SNS가 나타나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부작용도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만 이에 맞춰서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도 당연히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정확하게 콕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죠. 과연 이런 일이 실제로 언제 일어날 것인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는 하지만요. 이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긍정적인 기대감은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슈들은 24시간 동안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 안에서 내가 어떤 것만 선별해서 봐야 될지 더 모르겠다라고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코인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혼자서는 선별하기 어려운 이런 정보들 전문가님께서 선별해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예정입니다. 저희 방송은 50분까지만 진행되다 보니까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전문가의 전략들 필요하시겠죠. 코인 정보방 안에서 꼼꼼하게 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열려 있을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코인 클래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립토 시장과 더욱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죠. 코인 클래스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개념을 차근차근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라도 이 코인 클래스 내용만 따라오신다면 쉽게 전략을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내용을 놓치신 분들은 코인 정보방 안에서 요약본을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새로운 내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또 패턴을 배웠는데 오늘도 맞아요. 패턴일까요? 아니면 다른 내용일까요? 오늘은 또 보조지표를 가지고 오, 왔어요. 계속 또 좋습니다. 비슷한 것만 배우면 좀 질리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번 주에 벌써 두 가지 패턴을 배웠죠. 우리 W자 패턴 그리고 어제는 V자 패턴을 맞아요. 배웠는데요. 또 잊고 가시면 안 되니까 이 V자 패턴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제 배운 내용 까먹으신 분들 없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V자 패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락, 그 다음에 상승으로 이어지는 반등을 하는 V자 패턴이 있고요. 반대로 차트가 상승, 그 다음에 하락으로 이어지는 역-V자 패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신뢰성이 높은 V자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알아봤습니다. V자 패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 또 거래량, 늘 봐야 하는 거래량입니다. 자, 첫 번째 V자 패턴에서 보는 것처럼 하락 후에 상승이 나올 때 이 정방향 V자 패턴은 꺾이는 V자 최하단에 있는 이 꼭지점 부근의 거래량보다 다음에 만들어지는 캔들의 거래량이 더 커야 합니다. 이때 거래량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추세의 가능성이 높은, 신뢰성 높은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반대로 추세 전환 이후에 거래량이 오히려 급격하게 빠진다라면은 뚜렷한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아니라 단기적인 조정이나 신뢰성 그리고 지속성이 낮은 추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V자 패턴이 나올 때 타점 잡는 방법까지 우리가 어제 배워봤습니다. 첫 번째로 완성봉 타점. 첫 번째 이미지처럼 V자 반등 직후의 봉이 다 완성이 되고 다음 봉이 시작될 때 완성봉의 거래량 이미 끝났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거래량이 꼭지점 때의 거래량보다 높다면 추세의 신뢰성과 지속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때가 진입 타점에 부합하다라고 배워봤고요. 두 번째 타점, 거래량이 돌파할 때 들어가는 타점입니다. 아직 반등 직후의 캔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완성이 되진 않았지만 이 캔들의 거래량이 이 V자 꼭지점에 있는 캔들의 거래량을 먼저 돌파를 이미 했다라면 완성봉 타점보다 한 템포 빠르게 진입이 가능한 그쵸. 우수한 타점이라고 배워봤어요. V자 패턴 이제 다들 기억하시죠? 이렇게 해서 어제 배웠던 내용 함께 복습을 해봤고요. 오늘은 보조지표를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보조지표 어떤 거냐면 바로 오늘은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와봤어요. 이동평균선, 우리가 이평선 전에도 아주 간단하게 짚어봤었죠. 맞아요. 이미 그런데 배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동평균선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보조지표 중에서는 가장 자주 쓰이고 있는 보조지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동평균선 이용한 매매 타점 잡는 방법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단 오늘은 XRP 차트를 켜봤는데요. 이쪽 좌쪽 상단에 좀 작아서 안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10, 20, 60, 120 이런 숫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차트에 지금 캔들과 함께 굉장히 여러 가지 색깔의 보조지표들이 있죠. 이 네. 선들이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은 해당 기간 동안의 가격의 평균 값을 선으로 나타낸 보조지표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계시는 빨간색 선은 11선인데요. 일봉 차트로 봤을 때는 빨간 선이 당연히 10일 동안의 가격의 평균 값이겠고 그렇다면 일분봉 차트로 봤을 때 어떨까요? 똑같이 10일일까요? 아닙니다. 10초인가요? 분봉으로 봤기 때문에 네. 10분 동안 가격의 평균 값이죠. 그렇다면 15분봉 차트 기준은 어떨까요? 15 곱하기 10을 해야 합니다. 와, 어려운데요. 15 곱하기 10이에요. 네. 제가 지금 머리가 안 굴러가나 봐요. 150이에요. 맞습니다. 150분 동안의 가격의 평균 값입니다. 지금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다 갑자기 잘 알고 숫자를 던져주시니까 이게 맞아요, 당황하는 맞아요. 사람들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주황색 선은 제가 20일 가격 동안의 평균 값으로 해놨고요. 그렇다면 이쯤 되면 여기 써 있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캔들 차트와 함께 여러 가지 색상으로 만들어 온 이 선들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차트 일봉 차트고요. 여기에 120선을 제가 파란 선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120선 파란 선인데 120선이 현재 캔들보다 더 위에 있죠. 여기 네. 보면 현재 캔들은 여기 있고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지난 120일간의 평균 가격보다 현재 가격이 더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이동평균선의 기간과 색은 고정값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래소 아니면 MTS에 따라서 각 기준선의 기간과 색상은 변경이 될 수가 있고요. 어느 거래소나 어느 MTS를 사용하시더라도 각 선의 기준 시간이나 색상 여러분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선 대신에 30일 선을 추가해 볼 수도 있고요. 더 장기로 보고 싶어 나는 하시면 120선이 아니라 뭐 300일 선 이렇게 추가를 해보실 수도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기 편한 대로 볼 수 있게끔 맞춤형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이동평균선을 차트 분석에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합니다. 네, 코인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 하나가 굉장히 어떤 정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동평균선에서 정배열이 시작되면은 상승 추세고 이동평균선 역배열이 시작되면은 하락 추세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배열이라는 게 뭐고 역배열이라는 게 뭐지부터 일단 시작을 해봐야겠죠. 왜냐면 그쵸. 우리는 또 초보 분들과 함께하는 코인 클래스니까요. 네. 일단 정배열이라는 건 5일선, 11선 같은 단기 이평선 아래에 61선, 120선 같이 장기 이평선이 나오는 위에서부터 내림차순으로 나열이 되는 걸 뜻하고요. 반대로 역배열이라는 거는 120선 같은 장기 이평선이 먼저 있고 이 밑으로 단기 이평선들이 위에서부터 오름차순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 걸 뜻해요. 이 정배열이면 상승 시작이고 역배열이면 하락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데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되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고요. 가격이 수렴 구간을 어느 정도 거친 후에 상승을 하기 때문에 네. 이동평균선이 정배열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약간 인과관계가 조금 반대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제가 이전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가격이라는 거는 이 실시간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변하는 이 가격이 나타나는 모든 상품들은 수렴 그리고 발산 이 맞아요.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가격이 이전의 장기적인 추세보다 심하게 위아래로 막 이렇게 지금 요동을 치고 있죠. 이전에 이렇게 좀 차트가 굉장히
수렴하고 있다가 발산 이렇게 막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렇게 발산을 하고 있을 때 평이한 박스권을 형성하려는 수렴 과정 이후에는 또 다시 언젠간 한번 발산이 나타나고 언젠가 또 이렇게 막 가격이 출렁출렁 요동을 치다 보면 이때 엄청나게 요동을 쳤지만 또 어느 정도는 다시 수렴 구간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차트상에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수렴과 발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동 평균선을 통해서 한눈에 수렴과 발산을 오히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배열, 역배열을 통해서 수렴과 발산이 시작된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수렴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니면 발산이 시작됐기 때문에 정배열, 역배열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다들? 이해가 다 잘 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봤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맵의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운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들 잊지 마시고요. 집에서 차트를 한번 켜보시고 이 차트 위에 이동평균선을 띄워보시면서 수렴과 발산의 과정을 내 눈으로 좀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배운 내용들 역시 추세와 거래량 그리고 수렴과 발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수적이었는데 지난주, 지지난주 내용을 놓치신 분들이라면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찍고 이전에 배웠던 코인 클래스 내용들 받아보시면 앞으로의 코인 클래스를 듣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네, 오늘의 코인 클래스를 통해서도 굉장히 유익한 내용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살펴볼 때 보조 지표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이동평균선이 도대체 무엇인가 함께 한번 만나볼 수 있었죠. 정배열, 역배열과 관련된 얘기도 한번 들어봤는데 정배열이 나와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정배열이 되는 것이다. 인과관계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꼭 참고를 하시면서 차트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내가 혼자서 매매 타점을 잡아보려고 한다라는 우등생들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겠죠. 이런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오늘의 관심 코인 그리고 히든 코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엄청나게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관심 코인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코인들이 단기간에 폭등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어제 방송에서 관심 코인으로 만나봤던 것도 또 올라갔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관심 코인으로 알려드렸던 게 사실은 지난주 방송에서 한번 가지고 맞아요. 왔던 코인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일단 지난주 수익률부터 보자면요. 지난주에 제가 월화수목금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뵀었는데 월요일에 30%, 화요일에 20% 가까이, 수요일에 40%, 목요일에 35%, 금요일에 32% 모두 제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고 거의 하루 만에 이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관심 코인은 2개만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 외 코인들도 물론 올랐지만 그중에서 한 가지씩만 가지고 와도 이 정도 수익률이니까 수익률이 굉장하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굉장한 정도가 아니라 어메이징한데요. 그런가요? 네. 여기에 더해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어제 관심 코인, 사실 이날 금요일 날 오르카를 소개해드렸는데 어제 한 번 더 관심 코인으로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맞아요. 금요일에 이미 32%까지 수익 구간 나왔는데 또 오르카? 하고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또르카? 있고 네, 또 오르카? 하고 걱정을 하셨지만 걱정이 무색하게 바로 방송 시간 이후로 바로 16%까지 수익 구간이 또 나왔습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왜 관심 코인으로 가져왔던 거 또 가지고 오지?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같은 코인이라도 다시 한번 좋은 자리가 나왔을 때는 또 관심 코인으로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망만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의 관심 코인도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관심 코인 2가지 그리고 히든 코인까지 가지고 왔으니까요. 오늘의 관심 코인과 방송의 마지막에 알려드릴 히든 코인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관심 코인부터 만나볼게요. 아까 소개해드렸다시피 저는 좋은 자리가 나면 또 가지고 온다고 말씀드렸죠. 네. 우리의 구면인 코인입니다. 내일의 코인 애청자분들이라면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요. 가스 4월 제가 9일에 3,700원대 가격에서 3,700원이 어디죠? 이 정도 가격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벌써 현재가 5,7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와.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이 4,000원 라인 돌파 여부 체크하셔야 한다라고 강조를 드렸는데요. 돌파 성공하면 5,000원 중반까지 상방으로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과 정확히 동일하게 지금 가고 있죠. 와, 미래를 갔다 오신 거 아닐까요? 아, 이거 들키면 안 되는데. 네, 4,000원 라인 거래량 동반하면서 강하게 돌파를 해줬고요. 이제는 이 4,000원 라인이 이전에 지지선이었는데 뚫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아, 밑으로 내려가겠죠. 네, 이전에 저항선이었던 게 뚫고 나면 이제는 이젠 지지 라인이 되는 네, 거죠. 이제는 지지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원 라인이 현재는 지지선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요 위에 가격 이미 안착을 성공시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진행 중인데요. 이후에 눈여겨볼 만한 분기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이후의 분기점은 5,800원 라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 그런데 이 5,800원 라인부터는 돌파 성공 여부보다는 더 나아가서 이 위쪽의 가격을 안착시키냐 마냐가 추가적인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 분기점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돌파를 시도 중인 구간에서 다음 거래일 아니면 다다음 거래일에 5,800원 위쪽으로 가격이 안착된다면 6,000원 중후반 가격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관심 코인으로 가스 한번 만나봤습니다. 우리 내일의 코인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아, 효자 코인이다라고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미 또 좋은 타점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5,800원을 단순하게 돌파하는 게 아니라 안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더 정확한 전략들은 코인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향후에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관심 코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코인일까요? 네, 두 번째 관심 코인으로는 STP 가지고 왔습니다.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 업비트에 상장된 지 5년이 넘은 종목이에요. 오. 지금 차트 살펴보면 올해 1월 24일까지 쭉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네. 1월 24일에 굉장히 강한 상방 슈팅을 보여주고 바로 다음 거래일에 상승분을 전혀 지켜내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이후에 반등세가 나와서 점진적으로 반등을 해주다가 모멘텀이 이때 좀 소진이 되면서 아래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이후에 지금 반등세가 나와서 지금 하단에 표시해드린 50원대 지지 라인까지 내려왔다가 네. 그런데 이 50원대 지지 라인이라는 건 최근에 발생한 게 아니고요. 제가 5년이 넘었다고 했죠. 업비트에 상장이 된 지 네. 상장 기간 동안 굉장히 여러 번 테스트가 오. 되었던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지지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거래에 보면 지금 이쪽 부근 보이시나요? 네. 거래량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했고요. 이후에 약간 조정이 있었지만 상승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이 정도에 있기 때문이죠. 네. 조금 더 이제 차트를 크게 볼게요. 전거래일에 비해서는 이때 어제 2배가 넘는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이때 거래량 들어오면서 V자 반등 우리 배웠었죠? V자 네. 반등 패턴이 나왔는데요. 오늘 역시 일봉이 아직 마감되지는 않았지만 전일 마감봉보다도 지금 더 높은 거래량 나오면서 상승 중입니다. 72원대까지는 상승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관심 코인으로는 STP 만나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세한 전략은 코인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관심 코인보다도 더 중요한 건 히든 코인이겠죠. 오늘의 히든 코인은 과연 어떤 코인일지 바로 전문가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코인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히든 코인은 일단 하락 추세대를 이제 벗어나려는 코인. 오. 제가 이제 벗어나려는 코인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바로 차트 만나봐야겠죠. 차트 딱 보시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명확한 하락의 추세대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하락 추세대 이 상단과 하단을 계속 터치 하면서 4개월 가까이 하락세를 지금 유지를 해왔는데요. 오늘 드디어 이 추세대 돌파에 여기 보시면 추세대를 그렇네요. 성공을 했습니다. 돌파를. 최근 거래를 보면 이 강한 거래량 이쪽 보이시죠? 강한 거래량을 돌파하면서 돌파 시도가 이때 이미 한 번 있기는 했는데요. 네. 다음 거래일의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긴 했지만 이 하락 추세대 안에서 지금 계속 시도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상단으로 올라가려는 시도, 상단선 돌파까지 이어졌다라는 점은 이제 규칙성의 반복이 끝났고 변곡이 시작했다라는 오. 시그널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추세선 돌파에 성공을 했고요. 추세 반복이 이제 종료가 되고 변곡이 시작되는 시그널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가격이 추세대 위에 안착할 시에는 역시나 그동안 모멘텀들 쭉 가지고 오면서 4개월이라는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네. 상방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은 자리입니다. 어제 소개해드렸던 오르카 그리고 이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가스처럼 가파른 상승 구간에 초입에서 강한 상방 추세 함께 올라타고 싶은 분들 오늘의 히든코인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인 정보방 들어오시면 바로 히든코인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하락 추세를 끊어내고 변곡을 만들어내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대응 전략 코인 정보방 안에서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안나쌤과 함께 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